다음은 신재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참고인 나와주십시오. 잠깐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험한 시위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한국 이름이 붙여 있으면 자식들도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거울을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그 학교가 오늘 많이 당했다는데 그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은퇴를 하도 그 은퇴를 네, 우리 김명준 참고인은 감독이시죠? 예, 그 다큐멘터리를 두 편 제1동포 관련한 걸 만들었고, 현재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협회라는 시민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께서는 우리 학교라는 독립영화를 만들으셔가지고 일본의 독립영화 중에서 최초로 1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그라운드의 이방인이라는 제1동포를 소재라는 영화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특별히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 계기는 그 영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그 일본에서 영화를 찍다가 제1동포들의 삶을 알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제1동포들, 특히 이 조선학교, 조선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근대 한국사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국적자로 나와서 어떤 그 나라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해갖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일은 또 접어두더라도 2010년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도입이 됐죠. 예, 2010년 4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제1조선인학교는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죠. 예, 2010년에 그 법안이 상정이 될 때 자민당 쪽에서 납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북쪽의 학교한테 일본의 세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고,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외가 아니라 심사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아베 정권이 제2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3일 만에 성명 개정을 해서 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조선학교를 완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지금 8년 동안 일본에서 고등학생 나이로 유일하게 무상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유일한 그 학생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네. 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조차 일본의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그 시정 권고를 일본 정부에 한 적이 있죠. 예,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2010년부터 그 사회권 규약위원회라든가 뭐 아동 교육을 위한 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우리 외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혀온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조차 또 그 유엔의 여러 인권 단체들에서조차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선학교라는 이름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김명준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게 우리 정부는 그 조선 학교를 마치 완전히 좀 청년의 학교, 북한의 학교 이렇게 인식하는데 일부분 그것이 뭐 틀렸다 그리고 뭐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것이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분들의 사상이 어떻게 되었던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택했건 간에 떠나서 학부모들 아이들은 한국 국적도 있고 조선족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이미 70%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요. 조선족은 우리가 무슨 조선족을 북한 국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족은 북한 국적이 아닙니다. 2010년에 우리 법무부가 조선족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내렸고요. 우리 외교부는 여전히 조선족을 무국적자 취급을 하고 있고 여권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까지는 입국도 안 시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을 민족적으로 대해야지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못 도와준다. 청년 소속이니까 못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라면 우리 동포 사회는 계속 분열되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참고인께서는 그 조선 학교의 학생 수의 70% 정도가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일본 내의 자료로 보더라도 일본 내 자료로 보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이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2015년 자료는 그렇고요. 이미 뭐 7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조선학교에 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더 그에 앞서서 그야말로 어떤 이유로도 일본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서 조선학교가 일본인 납치에 관계된 바도 없고 또 조선학교가 북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도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그런 잘못된 그 멍해를 씌우면서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바로 그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여러 시민 단체들이 지금 매주 금요일 2013년 이후에 금요행동이라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죠. 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게 150회의 안팎이 되죠. 어떻습니까? 네, 그 일본에서 문과성 앞에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조선대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일본 분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문과성에 항의를 하는 금요행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라는 형태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이 올해 일본에 그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식 기록만 봐도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00만 불이나 되는 이런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금을 전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 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70여 년이 지났고 목적 업무로 된 학교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큰 태풍이 왔을 때 학교 지붕이 날아가고 천정이 구멍이 뚫려서 비가 내려고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전해드렸고요. 이런 작은 그 행위가 뭐 아시다시피 제일 조선인들은 90%가 남쪽이 고향입니다. 남쪽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떠나서 이 땅에서 출발하신 분들인데 그 자녀들 4, 5세가 지금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문화 공부하겠다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동포들은 조금만 관심을 써주면 너무 반가워하고 싸우면서 이 민족교육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김복동 위안부 할머님, 또 기록순 할머님 등이 참 분노로 모은 그런 선거 전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그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김명준 감독님 비롯해서 여러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선인학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일본 내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그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이거 다 돌아갑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사실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반적인 참고인들 와서 이 진술한 장면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선 외교부 장관 등이 이걸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께서 일반 일종의 질문을 하다가도 뭐 참고로 또 외교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천정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동석에서 이렇게 주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마 차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어떻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천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문하시기 전에 장 차관은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한번 우리 행정실에서 요청을 한번 하세요. 네? 근데 사실 타 상임위원회도 증인 신문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앉아 계세요. 아니, 앉아 계시라고 중에는. 뒤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예, 중에 앉아 계세요. 예. 앉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자리는 자리대로 하시고, 천정배 의원님 계속 신문하시겠습니까? 들어오는 동안에? 예, 그리 하죠.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예, 양금덕 어머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예, 광주광역시에서 하시는데 오늘 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 중업의 근로 전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던 분이에요.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을 받으셔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올해 호스톨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그 영화의 소재가 된 반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대해서 지부의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재판도 하고 25년째입니다. 25년째 수많은 분을 하고 계시고 이제 2012년 5월 달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말하자면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양금덕 어머니께서도 2012년에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 승소하고 지금 2015년 7월 이후에 3년 이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30일 날 선고하는 소송은 양금덕 어머님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아마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잠깐만 장관님하고 그 차관님 그 앉으세요. 예. 자, 계속하시죠. 예, 양금덕 어머니 그 근로정신대에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저 국민학교 6학년 저는 나주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현병하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이분들의 두 분 와서 그분을 말을 잘 들으면 일본 가서 중학교로 보내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농협을 하고 아버지가 대리 몇이 없어서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느 학교라도 가서 나오면은 일본을 가면 중학교도 보내준다 해서 갔다 온 없는 해편에 그거 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도 한번 해본 것이 내 꿈이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가서 그런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중학교도 보내주고 학교 있다고 그래서 돈도 비행기 와서 넘어갔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 가서 하신 일은 뭐 비행기 어떤 일 비행기 하셨죠? 부속을 닦고 나주 전남에서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오기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돼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 뭐 부속을 닦고 하는 그런 비행기로 들어간 부속을 아르코로 닦고 해방될 근데 때까지. 저는 완전 된 비행기를 공부도 잘했으니까 완전 된 비행기를 그 전체를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예, 그럼 18개월 동안에 월급 받으셨어요? 월급을 준다고 탁당거리고 그런 사람이 예방돼서 집이 그때 왜 안 보내주냐게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30엔. 30엔 준다고 나라 또 30엔 준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 돌아올 게 이런 데 아마 저금해놓고 있다고. 예, 하나도 안 저금해놓고 받았고. 갈때 이제 개방돼서 돈 돌아올 게 예. 주소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집 가서라고 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을 당해서 그 말 안 듣고 지금까지 73년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 못 보고 고통을 당하고 일본 갔다 올 게 더구나도 우리는 여자 근로적 시대로 갔다 왔는데 이한불하게 갖고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만에 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언니들 5을 놔두고 한날 서인가 여워놓고는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일본 회사한테는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 정부로부터 뭐 돈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어디가 우리 정부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지요. 지난 한 2010년부터 의료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1년에 80만 원씩 받는 예, 그것도 우리 예. 한국에서 그 분이 이름을 오래돼서 이름을 그분이 안타까운 일을 생각해서 1년에 80만 원 예, 예. 금 배지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25년째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소송하는 거 도와준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줬어요? 소송을? 지금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신 지금 안 돌아가시고 순천 가서 계신지 이금기 씨라는 할머니 예. 그분이 우리들을 남자 신용자조차 우리조차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 오락해서 그 서식을 두고 가서 거기서 이름을 그러니까, 적어놓은 예, 것이 예. 지금까지 예, 그 소송 도와준 분들은 한국 분도 있고 일본 분도 있죠? 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 그래도 뜻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 한다고 지금까지 예. 한국의 고등 재판에다가 이름을 넣고 예, 있어요. 여러 시민들도 도와주셨고 또 그중에 예. 변호사들도 한국 변호사도 있고 일본 변호사도 있고 예, 이분들 예.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한테 도움받은 일은 없다. 예, 너무합니다. 예, 나는 그거를, 일본 예. 나라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은 힘을 써준디 예. 도대체 무엇을 한지 도대체 간에 생각이 무엇을 한지 생각이 안 오고 이렇게 엄나라 90개이 된 할머니들을 죽으라는 분수밖에 안 되는 거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요 한 2009년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2009년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라고 일본의 정부가 미쓰비시에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당시에 액면가 그대로 99엔, 일본 돈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한 그 당시에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양금석 어머님의 대리인인 일본 변호사 부자로 보내왔다면서요? 1,300원 정도. 그것이 네? 돈이라고 네. 줍니까? 네, 자기 자식들 주면 그거 내부로요, 내부로. 예. 하여튼 이 금액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사실은 지금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 있는데 그 재판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지금 여기 계신 장관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장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나 장관 외교부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내 딸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일을 악물고 돈하고 재촉을 하고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생각해서 장관님도 계시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위안부로 오진해갖고 결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여자끼리 이렇게 속을 알게 누구 뭐좀 속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구강하면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음식하면 못 사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잘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왜 장관님은 이러고 계십니까? 여자라서 더 속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협조해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덧빠지게 했지만은 오진에서 이하부를 써야 해서 부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자식들한테도 폐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금덕 장군 말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양금덕 의원님 말씀을 가슴이 짠합니다. 우리
김영문 관세청장님,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강력 있게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 잘하시는데. 예. 검찰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변호인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고. 갑자기 관세청장이 왜 되신 거예요? 좀 이례적인 케이스 같아요. 예, 뭐 1회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영장이 출중하시니까 발탁되신 거고. 아까 우리 유기준 의원님하고 인물답을 잘 들었는데, 거기서 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 석탄 대금이 송금되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이걸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얼핏 듣기에. 맞습니까? 네. 요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조금 달라서 조금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뉴스 뽑는 감각이 좀 있거든요. 요게 제목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며칠 전부터 계속 예, 저희 확인을 방에 계속 해준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어제도 그 아, 말씀 그렇습니까? 드렸고 결국 이거는 그 반입된 북한 석탄이 그동안에는 이게 무슨 뭐 중개 수수료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 거래에 대한 대금, 예. 석탄 대금이 송금되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죠. 일단 그렇죠? 뭐 제가 확인을 조금 해야 돼요. 제 3자에게 어쨌든 지급된 석탄 사실입니다. 대금이 북한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석탄 대금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이 된 것이죠. 거기까지는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 3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된 국내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예. 제가 추가적으로 또 조사 대상에 오는 업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는 대로만 국정 감사장이니까 예, 감사위원이 질문한테 묻는 거니까 사실대로만 말씀을 예, 당연히 사실대로 지금 관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된 조사 대상의 국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경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기억을 못해요? 예, 그 관세청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 이게 수십 개가 된 것도 아닐 터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아니 기소 의견이고 말고 간에 어쨌든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의심을 두는 관련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뭐 수사를 하거나 수사할 대상이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송치한 거는 사실은 세 개 업체를 송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알고 했고요. 있죠. 보도됐죠. 그 외에 2개 업체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송치를 안 했거든요. 3개 중에? 아니요. 5개. 아, 5개 중에 3개 다섯 개. 송치했고 예. 2개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예. 또 그리고 몇 개 업체들은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추가로 또 드러난 예, 업체들이 있지 그런 않습니까?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근데 그 추가로 드러난 2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압수수색까지 마쳤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게 업체 또 다 뭐, 수사를 그러면 했죠. 추가 2개 업체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만일에 우리 국내 은행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에 대한 대금이 송금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얘기가 끝나면 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도 되고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죠. 이게 우리가 그 유엔 북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이렇게 준수해야 되는 우리 다 당사국이기도 한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첫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실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난달 21일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산업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등 총 7곳의 금융기관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준수 시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미 재무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미국 재무부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경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모 지방은행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의 물품 대금이 송금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는 겁니까? 현재는 수사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관세청장이 모두의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북한산 석탄 대금이 송금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송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뭐 돈을 무더기로 갖다 준 게 아닐 테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 대금이 송금된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금 가지고 나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금이 다예요? 가지고 간 것도 있는 아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본의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예. 본의원은 이렇게 물었어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 북한산 석탄에 대한 물품 대금이 송금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됐습니까? 안 있는 됐습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자꾸 이걸 왜 비켜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세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늑장수사, 부실수사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의원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면서도 자꾸 비켜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런 태도는 옳지 예,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줄여. 위원장 경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에 대한 이건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본의원이 경고합니다. 예, 그럴 때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국내 지방 진행이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인지했든 못했든 북한이나 북한이 대리인에게 석탄 대금이 송금됐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조사를 조속히 마쳐야 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으시고 잠깐만요. 저 하시는데.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의사 중에.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북한에 송금됐다라고 지금 북한산 석탄 말씀하셨는데 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물론이지. 그런데 그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느냐면은 어디로 송금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에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측에 송금됐다는 걸 우리 관세청이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로 구체적으로 갔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송금된 사실이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잠시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님께서 북한산 석탄 대금을 국내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북한으로 간 거는 아니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산 석탄 대금이 송금되는지 여부를 물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딱 그 송금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신대건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니 잘 안 됐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님께서 맨 나중에 하신 말씀 북한 측에 송금됐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송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뿐이지 그게 어디로 송금됐다 누구에게 갔다는 건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앞으로야 확인이 되겠지만은 오늘 지금 증인이 그런 증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지금 있는 그대로니까. 예, 예. 아니,
그게 증인이 말한 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증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얘기를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서 잠깐요. 이건 아주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진의 발언을 제가 통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그러니까 발언을 한 것이 뭐였습니까? 왜곡을 하니까 제가 그것이 기사진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론하시죠. 그래 하시면 되죠. 예? 왜 그저 남이 의사진의 발언 이야기합니까? 자, 서로 품격 있게. 자,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피의자 중 한 명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석탄 반입 정보를 보냈다고 진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이걸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전에는 발표할 때 북한의 석탄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은 없다. 그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 지급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석정 사장이 8월 10일까지 확인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석탄 대금의 일부로 그 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제가 질문합니다. 그걸 확인을 해주시면 현금도 받고 자,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그 북한에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물건을 수출한 사람한테 갔는지 그 부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이 간 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확인해 주시죠. 예, 그럼 우리 증인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북한산 석탄 대금을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송금을 해준 게 있느냐 했는데 관세청 위원께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한번 말씀을 하시죠.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북한산 대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기관 통해서 일부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것은 이제 뭐 수입업자도 수출업자도 되겠고. 저희들이 처음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출업자한테 바로 간 사건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통치되고 나서 저희들도 계속 수사를 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가 송금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금이 제3자들한테 흘러간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중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다 밝혀지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아마 검찰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신병원 얘기 말씀하십시오. 제 질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인사드리는 한번 요청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짧게 한번 하시죠. 예, 짧게. 청장. 네. 그 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주 중요한 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석탄 대금이 그동안 중개 수수료로 석탄으로 받았다라고 발표되어 왔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현금으로 그 중에 일부가 현금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 제3자에게 송금된 게 확실하죠. 대금조로 지급되고 있다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된 상대가 북한이라든가 북한 측을 대리하는 어떤 그 기구라든가 하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안 나가고 분명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예,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크터리 보이콧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물론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모의나 과실 여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제 법률적인 상식이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반하기 위해서 조사 등 충분한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다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들이, 제가 우리 이석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석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금덕 할머니, 아까 참 말씀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젊은 시절에 속아서 그 강제징용 끌려가가지고 18개월간 모진 노동을 다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또 정부가 도와준 것 하도 억울해서 소송을 낸 거지 않습니까?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이 있어야 할 재판이 여러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걸 우리 외교부하고 법원하고 짜고 무슨 거래를 하면서 이 재판을 보기 그냥 썩 못 키고 있었더라.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때 심정이 그걸 알고 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 대한 심정이 어땠습니까? 같은 조선 시민으로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치수가 다른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동생이나 누나나 같은 이런 행동을 남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당하고 지금 73년까지 이렇게 눈물로 가슴 아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일은 다 잘하시더만 왜 그 일 하나는 일본 따가 말한 자리 못하고 이렇게 쫓겨댕기고 일본 사람 말이라고 하면 밑에 나가려고 뭔가 도대체간에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들 마음을 세안해서 어머니나 누나나 생각하고 얼마나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이지만은 어떻든 외교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일본 외교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2007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 내리기 한 전에 중국 정부에서 대변인 성명도 나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인정하라. 일본은 이 잘못을 인정하고 2차 대전에서 저질렀던 죄악 중에 가장 참혹한 이런 죄과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배상하라는 촉구를 중국 외교부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갖다가 그때 일본에 대해서 촉구해주는 거냐 거꾸로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는 일본 주일 대사 이병기 대사 말을 듣고서는 외교부가 법원하고 짜고 이걸 무기한 그냥 눌러놓으시오. 5년 2개월을 눌러놨어요. 판결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흑도로운 일입니다. 지난 시대의 일이지만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 말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사법부와의 그런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로 입증이 되고 조사가 결과를 나오게 된다고 정말 있었을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굉장히 가슴이
나쁜 상황입니다만 그 위안부는 그 정치적인 그런 합의가 전 정부에서 지금 정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가 그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나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그 합의 자체를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한 그 타스크포스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기본해서 정부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할머님들의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로서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할머님들의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조치는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점을 또 원칙과 그런 어떤 진실의 입장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그 흡족한 상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이 그 파기 환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별적 선택권을 대법원이 개별적 소추권을 재판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청구권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외교, 새 정부 외교부가 그렇게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겠죠. 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정부 입장을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김영준 관세청장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는데 예, 저기 옛날에 검사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하기 참 편했는데 지금 와서 답변을 하니까 참 어렵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점이 의원님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답변을 편안하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아까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고 근데 자꾸 말이 잘리는데 한번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못한 얘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걸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아까 저 이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서발전 한번 하셔도 돼요. 경찰 수사를 왜 못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건은 동서발전에서 관세청하고 경찰에 같이 제보를 했던 사건입니다. 관세청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겠지만 사실 그 항상 지나가 10월 정도 돼가지고 경찰에서 관세청 수사 내용을 좀 보내주라. 협동해서 같이 해야 될 사건이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관세청에서는 관세 사건은 관세청이 고유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조하는 거는 보내주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고 그 회신을 받고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로서는 이게 그 수사를 뭐 위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희 아까 제가 청와대에서 BH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관세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그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첩보를 수집했던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관세청이 살 거냐 해경 쪽에서 살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그 관세청이 하기로 하자. 아시겠지만 PSI 그 검색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는 관세청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에 따라서 관세청이 하기로 하자라는 말이 있었던 거고 그 건과 동서발전 수사권은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사님. 예. 박병석 의원님 1분 하신다는데.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평소에 의안부, 한일 위안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의미는 의안부 피해 할머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내용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식 석상에서는 의안부 피해자 또는 의안부 피해 할머니라는 용어를 써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할게요. 30초. 먼저 우리 전정배 의원님 하시고 정지석 의원님 하시고 유기전 의원님. 예, 시간은 한 3분 이하로 아니, 끊겠습니다. 제가 최봉태 변호사를 참고해서 사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니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다 쓰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가요. 그럼 뒤에라도 돌려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더 하실 분 없으면 하긴 하겠습니다만 3분은 넘어갈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뭐 그럼 저희야 다른 잠깐만 지역의 저희야 위원장으로서 예. 여러분들에게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하시려면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예. 이 다음 진행 상황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좀 왜냐면 해주시고.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예, 예. 다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공평하게 돌아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하겠다는 말씀. 예. 아니 그러더라도 시간은 지켜주셔야 시간을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13분을 드렸거든요. 아까 7분이었는데 3분을 더 다 드렸습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전정배 의원님께서 더 길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길게 또 나오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에서는 한 5분씩으로 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시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분씩으로 하셔가지고 예. 추가 질의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최범태 변호사님. 예. 지금 최 변호사님이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이시고 개인적으로도 변호사로서 지난 20년간 이 강제 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본 지금 최고재판소. 일본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을 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피해자뿐만 아니라 중국 피해자들도 중국 피해자 있는데 해석 판결이 물론 많습니다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게 2007년도 4월 달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의 터난에서 이루어진 저로 처리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속건소면으로 취했습니다. 재판을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돈 달라 하는 그 청구권은 살아있다. 다만 속권이 없다. 이게 좀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이 어려워요.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일본 기업 측에서 임의로 자발적 대응을 하는 것에 아무 지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만 예. 존중했으면 일제 피해자 문제 진작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사실 놀라는 일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일본 변호사연합회, 일변연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모든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죠. 그 두 협회가 공동선언을 뭐 여러 차례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2010년 6월 달에 공동선언을 한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거 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일 변호사협회가 함께 한 겁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이 입법에는 일본군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설치 운영한 위안소 등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가 당시의 국제법, 국내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임을 일본이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금전의 보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며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내각 총리 대신 및 관계 강요를 포함한 실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만한 일 아닙니까? 일본 변호사가 전체 모인 단체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법대로 하지 않고 이게 자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정치적으로 꼼수를 쓰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법대로 해결하게 되면은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법대로 이래 해결하면 된다. 결론 나온 지가 벌써 2010년이니까 벌써 지금 8년이 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적어도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구나 일본의 일변연이라는 그 단체에서도 이걸 전부 다 위안부든 강제동원 피해자든 이 사람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렇고요. 예.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 한센병 한국 피해자들 일제시대 때 인권 침해지만 일본 정부가 법을 통해 가지고 보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법 피해자, 한인 피해자, 일제시대 때 피해자지만 지금도 달달이 이렇게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청구권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안 맞고 법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일본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로서의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 원인은요,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기 나라 판결 안 따라가지고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보다도 우리가 지금 한국 외교부가 우리나라 판결 안 따르는 것도 가장 어떤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한국 외교부가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부분 이 판결을 판단을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안 하니까 일본 정부 상대로 우리가 법대로 이야기하라, 법대로 하라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본하고 외교적 해결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작위에 위헌 결정을 했으면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이게 외교부 장관님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유가 헌법 지키지 않아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럼 2011년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 외교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협의해라 이야기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7년 동안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으니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판결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지석 의원님. 근데 저는 간단하게 10초만 확인할게요. 아까 그 송금 문제요. 네. 그 시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점, 최초 송금 시점만. 자, 그건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국정감사장이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알고 제가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 두 가지. 직접 현금이 사람에 의해서 인편으로 송금된 거와 금융기관을 위해서 송금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은 최초 송금 시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언제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뒤에 앞에자 계세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든 먼저 최초 송금 시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언제요? 자, 국정감사장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 없이 지원에 거부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금방? 그거 확인해 주실 수 있잖아요. 최초 송금 시점. 얼마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최초의 송금 시점. 그것만. 몇 월 달이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최초의 송금 시점. 몇 년도 몇 월? 자, 몇 월 달이면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17년 4월 얼마요? 17년 4월입니다. 17년 4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건들이 좀 더 아니, 그러니까 10월달 이전 사건. 석탄이 반입된 거는 작년 10월 초란 말이죠? 아니. 저희들이 추가로 인지한 사건들은 그 전에 정권을 인지했지 않습니까? 아, 그 그 전에 사건들이 있다. 그 전의 사건들. 10월 달 전에 사건들이고 네, 최초의 송금은 17년 4월입니다. 4월. 네, 송금된 거를 인지했습니까? 아니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돈이 나간 게 네. 확인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거는 최초 입수한 건 작년 10월 맞습니다. 그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4월, 8월에 한 건 있고요. 8월 건은 먼저 받았는데 8월 건은 저희들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송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엄격하게 이거를 갖다가 바로 봤더라면 송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 자체도 본 단글 확인조차 못했기 때문에 좀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된 적이 있습니까? 최초 송금은 17월 4월인데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그거 하나 확인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된 사례 뒤에 계신 분 있죠? 있죠? 있다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에서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통틀어서 북한산 석탄 밀 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통틀어서 그러니까 최초 송금은 17년 4월이고 작년 10월 이후에도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팩트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모르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지금 검찰에 송치해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마이크를 드리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송금된 시점을 최초 송금은 17년 4월이라고 확인을 해주셨고 추가 송금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이 옳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펙트가 확인이 안 됩니까?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세청의 정기섭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해주신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밝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피의자가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해서 저희들이 수사한 이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피의자 진술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송금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시점은 확인 못 해주겠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교부로부터 저희 정보를 받아서 이미 중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8월 10일자로 그때 이제 수입된 그 시점이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반입한 게 작년 4월달에 입건한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쯤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아마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알지만 관세청장은 그 내용을 팩트를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수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금 여부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요? 뭐가 다르죠? 구체적인 내용들 자꾸 확인을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도 직업이 이래요. 직업을 이래서 묻는 건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질문한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잖아요. 검사해 보셨잖아요. 근데 본의원이 감사위원이 송금 묻는 거랑 조금씩이 묻는 자, 우리 정기석 의원님. 확인을 못 해줘요? 자,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된 사실이 있다 없다.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있다 없다. 이걸 틀어먹나? 나중에 이거는 문제 삼을 거예요. 자, 정기석 의원님 추가로 하시던지 지금 할게요. 이거 하나 수기하잖아요. 답변 듣고 끝낼게요. 네, 있다. 네. 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아시죠? 작년 10월 달 이후에 외국 정보기관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 이후에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그 기관이 굉장히 늑장대처하고 부실 대응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유 의원님. 김영문 총장님.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청장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청장은 아마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게 지난번에 8월 18일 7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비롯한 선철도 있고 그런데 이게 7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것을 추측을 합니다.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건을 못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대해서 경찰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주민과 답변을 하시기를 국무조정실에서 아까 국정상황실이가 거기서 이거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총리가 답변해야겠다고. 예, 그건 제가 결과적으로는 대해서는 안세청은 수사를 했지만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이고, 그럼 8월 10일 날 이 수사를 발표할 때, 자 그럼 이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할 겁니다. 할 거라고 검찰에서 수사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우리가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세청에서는 이 사건 조사하는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발표할 때 그 이야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8월 10일 날 수사 결과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때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경찰청은 그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끝까지 발표할 건 아니라고. 어쨌든 안 한 게 맞죠? 네? 그 말을 안 한 게 맞죠? 네, 뭐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17년 4월에 처음에 이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아니면 수출업자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아까 기획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록을 보니까 17년 4월에 들어온 선박은 진아호가 당진항에 들어오면서 4,000톤의 무연 석유탄을 싣고 이게 유일한 4월달의 기록입니다. 그럼 아마 이거로 이제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금이 정부로 지급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더 말하기 곤란합니까? 네.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4월달에. 그 다음에 17년 10월 이후에 지급된 것은 추측컨대 4가지의 선박이 여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17년 10월 1일, 10월 13일, 10월 19일, 10월 27일 그 마지막은 7.5고 그 전에는 스카이 엔젤, 리치, 글로리, 샤이닝, 리치 이렇게 선박이 4척이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한 건 이상에 해당되겠죠? 그처로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이렇게 지급 안 됐다면 그 전에 빌려서 승인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아까 17년 4월에 지급한 부분은 17년 4월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로는 승인이 되죠. 그 이후에 가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월달 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중순이었습니까? 그러면 중간수사 발표한 8월 10일 이후네요? 네, 이후에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자, 인지를 했습니까? 어떻게 제보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지를 한 겁니까? 제보를 한 거고, 저희들 첩보로 경우의 경우에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무연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연탄이에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는 유연탄이고 북한은 무연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무연탄이거든요. 그러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싸게 조달하는 데를 의식을 하고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걸 그 첩보를 받아서 인지한 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첩보를 통해서 한 거는 맞는데 그런 경쟁업체들이 이걸 싸게 외국에서 그 물건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업체들이 우리는 비싸게 가져오고 일반 싸게 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외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민 총리장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국회에 와서 또 뭐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인 관세청장이 이걸 대응을 해야 돼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유혹을 느껴서 쌍각의 조달과 지금 북한산 모니터를 어떻게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계도를 한다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처벌한다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따라지는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수사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제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 말은 안세 총장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거 수사를 열심히 하면 그건 다룰지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게 루트가 뻔합니다. 북한의 청진, 자, 정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라토우팡, 그 다음에 그 콩스탕으로 가서 다시 우리나라의 동해, 뭐 포항 이런 데 오는 게 루트가 정리되어 있어요. 몇 개만 가져가면 됩니다. 네? 그 좋은 머리로 해서 잘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 여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시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